이 초전도체라는 분야가 사실 굉장히 원래 논란의 항상 중심이 됐던 분야예요, 역사적으로. 과학계에서. 네, 왜냐하면 고온 초전도체라는 게 처음 발견됐을 때도 영하 200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아무도 안 믿었어.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래요? 그 70도 아무도 차이도- 안 믿었어. 오. 아무도 안 믿었는데 네. 됐어요. 이게 진짜인 게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발견하자마자 그냥 노벨상 바로 받았어요. 근데 발견했는데 원리를 몰라요. 원리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원리를 알면 사실 온도 그러니까. 맘대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데 원리를 질문인데. 몰라요. 근데 지금 사실 상황이 웃긴 게 영하 200도도 설명 못하면서 지금 상온에서 나온 거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굉장히 뭐 어떤 방향이든 저희는 이제 뭐 과학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아마 논란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제를 하는 건 이분의 말이 또 100%는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감독님. 그래서 오늘 솔직히 모실 그 김기덕 박사님이 어떤 스탠스로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픈이 되면은 그렇지 않은 분의 반론도 저희가 들어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기덕 박사님 뭐 책도 쓰시고 하는 분인데요.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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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사님. 요즘에 뭐 여기저기서 막 저 연락이 많이 오시죠? 엄청 많이 오죠. 예. 근데 고체 물리학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맞습니다. 어떤 공부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신 고체 거죠? 물리학은 뭐예요? 일단 저는 물리학을 이제 학부 때부터 전공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석사 때도 초전도 관련 물질들을 연구를 네. 하고 네. 박사 때는 이제 독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제 초전도 방막이나 뭐 양자 물질 방막을 고퀄리티로 기르는 그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체 물리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고체 물질들의 네.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슈가 된 예를 들어 전기적 특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자기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그 초전도체 있잖아요. 이게 예. 정확하게 뭡니까? 뭘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보면 사실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초전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전기 전도 현상인데 물질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기 컵도 있고 뭐 여기 뭐 펜 끝에 달린 금속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유리도 있고 네. 근데 이런 물질들이 다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뭐 전기가 잘 흐르는 거를 전도체다, 잘 안 흐르는 거를 절연체다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안경에 있는 유리는 절연체고 전기가 안 흐르고 뭐 금속은 굉장히 전기가 잘 흐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는 수치가 저항이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낮으면 잘 흐르고 전도체, 그렇죠? 네. 저항이 높으면 절연체예요. 네. 반쯤 흐르면 반도체. 반도체는 흘렀다, 좀 달라요. 흘렀다. 뭐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전도체가 됐다가 뭐 네, 절연체가 네, 네, 됐다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 저항값이 이제 0으로 떨어지는 네. 거를 하나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저항이 0으로 떨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항이 저희가 전류를 흘릴 때 그 전력 손실이 일어나는 가장 큰 그렇죠. 이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항이 0이 되게 되면 저희가 전기를 뭐 흘려주거나 할 때 전력 손실이 없죠. 어허. 되게 놀라운 이제 물질이고 네. 그렇다고 딱 이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총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저항이 0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적 특성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마이스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부상이랑 관련은 있는데 정확히 그게 마이스너 효과를 의미하진 않고 자기장을 모두 밀어내는 거. 내부에 자기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모두 밀어내는 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거시적 양자 현상, 뭐 매크로스코픽 퀀텀 피노메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뭐 양자 컴퓨터나 뭐 양자 센싱에 관련된 그런 이제 세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총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 초전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첫 번째는 너무 어려워요. 네, 첫 맞아요. 번째는 뭐 잘 이해가 되네요. 저항이 네. 없다는 거는 저항이 없다고. 전기를 보내면 그냥 거기서도 네. 내가 보낸 만큼 그대로 다 받는다.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손실이 엄청 없다. 높아지는 거네. 에너지 효율이 엄청 높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송전선으로 보낼 때나 그러니까. 이럴 때 손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핸드폰을 쓴다던가 뭐 네. 컴퓨터를 쓸 때도 발열이 일어나는 게 사실 이제 저항에서 나오는 발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죠. 예.
일단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본 건 저항 없다는 건 이제 대충 이해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자기장을 밀어낸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끔 뉴스에서 많이 본 그 공중에 뭐 떠 있는 거, 네. 그게 이제 이 현상인 거죠. 이 현상의 일부랑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나타내는 뭔가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증거 그런 느낌인 건데 어떤 거냐면 사실 자기장을 밀어낸다는 게 저희가 여기에 N극이고 S극이라고 하면 네. 이제 보통 같은 극을 자석을 가까이 되면 밀어내잖아요. 밀어내죠. 반대가 붙고. 네. 근데 초전도체의 경우는 얘가 이제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면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밀어내고 싶으니까 네. 마치 반대 방향의 극을 갖는 자석처럼 행동을 해요. N극과 N극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쵸. 네. 여기 밑에서 이제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네.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같은 극의 자석을 가까이 되는 것 같은. 그 친구가 어떤 극이라도. 그쵸. 얘가 뭐 이렇게 뒤집어지면 그럼 S극처럼 뭐 이렇게 해서 반대 극인 자석처럼 이제 바뀌어요. 그거는 극성이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양 극성을 다 띈다고 봐야 됩니까? 극성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꾸는 거죠. 스위칭을 한다 이거죠? 그쵸. 예를 들어 뭐 이쪽이 NS면 뭐 SN 이렇게 형님 바뀌고. 어려우시면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네. 아 이거 뭐 어려울 게 있어. 그거 다 이해가 돼. 밀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물어보세요. 근데 막 붙지 않는다는 거지. 그쵸. 근데 반드시 사실 이게 어려운 점은 반드시 그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건 또 아니에요. 또 어떤 다른 상황에선 예를 들어 떠오르는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반자성인데 떠오르는 거고, 사실 자석 밑에 초전도체 밑에 뭐 자석을 둬도 얘가 인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위아래로. 예, 이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상 같은 거는 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군요.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고. 그쵸. 본질은 사실 마이스너 효과, 그러니까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가 본질이고, 그 반자성, 그 밀어내는 그 현상이나 아니면 뭐 퀀텀 럭킹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에서 보여지는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중 네네. 하나예요. 네. 그럼 그 약간 뜬 것 같은 상황이 왔더라도 네. 이게 초전도체임을 증거하는 일은 아니군요. 그쵸.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되게 많은 뭐 일이 여러 있을 수 있으니까.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떴다고 초전도체는 아니고. 떴다고 초전도체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초전도 현상이잖아요, 그죠? 네. 어떤 현상입니다. 물질이 보여주는 현상인데 네.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 볼 수는 없죠, 그죠? 일상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환경에서 볼 수 있는가?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상온 초전도체. 상온.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건 원래 저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초저온. 네, 초저온, 영하 270도 그러니까요. 정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전통적인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영하 270도. 네.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고온 초전도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고온이라고 하는 게 말이 고온이지 영하 200도 정도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상생활에선 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의외로 사실 우리 주위에 좀 있어요. 초전도 네, 어디에 있냐면 네. 병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MRI. 그렇죠. MRI에서 근데 MRI 안 찍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건강이 나빠야 찍으니까. 만약에 찍으러 가신다면 이렇게 막 훅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도를 내리는 냉동기 소리예요. 헬륨 냉동기가 계속 거기서 온도를 내려서 그 안에 있는 MRI 초전도체에서. 들어가면 약간 시원하긴 하더라. 근데 저 그 인슐레이션이 돼 있어서. 네. 그건 그냥 저기네. 미안해. 제가 늘 병원이 그냥 시원한 거예요. 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위에서도 사용을 하긴 하나 사용을 하긴 합니다. 매우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기는 드문.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막 보기 어렵죠. 200도까지 거의 영하 200도까지 내려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물질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구리나 뭐 알루미늄 이런 게 금속인데 저온으로 보내면 초전도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요. 현상이니까 이 구리 뭐 알루미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주 저온으로 내리면 초전도체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전도체나 초전도체들이 나오는 현상은 아주 극저온에서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그 온도에 산다면. 산다면. 근데 그게 이제 경제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뭔가 활용하려고. 그 온도까지 내리기가 그러니까. 네, 근데 너무 이제 어렵죠. 상온, 예를 들면 일상적인 온도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거는 뭐 엄청난 이제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있다면. 네, 그쵸. 요 세 가지 특성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굉장하죠. 뭐 손실 없이 전류 흐르고 자기장 뭐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막 이슈가 된 거 있잖아요. 상온 초전도체 LK 99.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러면? 아 그분들이 어떻게 만드는 네. 거예요? 뭐 제가 그분들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이게 이제 고상 반응법을 아마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약간 빵을 도자기를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한 네. 과정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료들을 막자 같은데 이렇게 막자 사발로 잘 갈아서 네. 뭉쳐가지고 뭐 굽고 뭐 다시 또 재료를 섞어서 굽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자기 굽듯이 만드는 거예요. 네네. 네. 네. 근데 이거를 해외에서도 뭐 이렇게 되면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 해외에서 이제 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의견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야가 이 초전도체라는 분야가 사실 굉장히 원래 논란의 항상 중심이 됐던 분야예요. 역사적으로. 과학계에서. 네, 왜냐하면 고온 초전도체라는 게 처음 발견됐을 때도 이게 영하 270도였다가 200도에서 만들어졌는데 200도에서 영하 200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요? 그 70도 아무도 차이도? 안 믿었어요. 오. 아무도 안 믿었는데 네. 됐어. 됐어요. 이게 진짜인 게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발견하자마자 그냥 노벨상 바로 받았어요. 보통은 노벨상이 막 10년, 20년 그렇죠. 이때 받거든요. 90살 돼서 받고 70도 낮췄는데 바로 노벨상이에요? 바로 노벨상 70 올렸죠. 예, 올렸는데 바로 아, 그죠. 네, 노벨상을 받았고 근데 이렇게 영광의 역사만 있으면 좋은데 또 안 좋은 역사도 있어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물리학계에서 가장 큰 스캔들이었던 이제 뭐 얀 핸드릭쉔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수많은 논문을 이제 가짜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가지고 엄청난 명성 노벨상 후보로 오를 만큼 엄청난 명성을 누렸는데 초전도 관련해서 초전도랑 네. 뭐 반도체랑 이런 거 그래요? 관련해서 근데 그게 전부 다 사기로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있고 2018년에도 상호초전도를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닌 걸로 밝혀지고 최근에 이제 랑아디아스 교수라는 분도 논문을 다 철회를 했죠. 상호초전도를 봤다고 했다. 그래서 이 학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보면 회의적이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뭐 나쁘다, 뭐 되게 성격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제 워낙 신기한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비판적으로 되게 크리티컬하게 보는 거죠. 네네. 네. 그 초전도 현상이 왜 일어나고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270도까지 내리면 일어나더라. 네. 신기하네 말고 이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건 이런 전자의 이동이 있어서 이건 이런 변화가 네. 생기더라라는 걸 우린 완전히 이해는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 이해를 못해요. 완전 좋은 초전도체는 이제 BCS 이론이라 그래서 이론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 노벨상 받았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아까 70도 높인 200. 걔네들은 아직 몰라요. 왜 일어나는지는 네, 아직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일어나긴 하는데 네. 발견했는데 발견했는데 원리를 몰라요. 원리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원리를 알면 사실 온도 그러니까. 맘대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데 원리를 질문인데. 몰라요. 근데 지금 사실 상황이 웃긴 게 영하 200도도 설명 못하면서 지금 상온에서 나온 거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 주장은 뭐예요? 어느 분들 LK99 저 개발했다라고 AK99 하신 분들의 주장은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론적인 설명도 사실 굉장히 엄밀하지는 않아요. 네. 엄밀하지는 않고 네. 뭐 이제 뭐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이라는 도체에서 절연체로 또 어떤 물질이 온도에 따라 바뀔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뭐 그런 것과 뭐 초전도 현상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그냥 하나의 설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과거의 사례에서도 과거에 이제 잘 안 됐던 사례에서도 이렇게 공중에 뜬다든지 초전도 현상을 보여준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이제 지금은 사실 막 유튜브도 있고 예. 트위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막 영상도 띄워주고 네, 그러지만 예전에는 다 데이터로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데이터라는 게 사실 종이 위에 점이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위에 이제 점을 찍어서 네네. 퍼블리시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 보여줬죠. 뭐 지금 모든 초전도를 가리키는 데이터를 다 보여줬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초전도 현상이 만약에 이제 이게 맞다면
만약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건지 대충 상상 가능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물질의 조성을 잘 보시면 네. 되게 싼 그렇죠. 구리하고 뭐 민, 나비예요. 나비더라고. 민하고 산소. 네. 그래서 근데 저항이 0이라는 거는 사실상 모든 전자제품, 뭐 모든 뭐 기계에 사용되는 그런 전선들, 다 바뀌는 도선들, 거예요? 뭐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도선들 전부 다 바꾸면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네. 진짜면, 네, 진짜면. 아 그런 거 바뀌고 그다음에 저 발전소에서 당연히 우리한테 올 때도 이것도 다 바꾸겠고 다 바꾸죠. 다 바꾸고 바꾸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차도 전기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모터에 들어가는 구동부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뭐 띄우면 베어링에 아예 마찰이 없겠죠. 띄워서 돌리면 모터. 아 그리고 오. 모터에 사용되는 전선이나 전자석 같은 것도 초연 대처를 바꾸면 파워도 이제 올라가서 실제로 고온 초연 도체 이용해서 선박이나 비행기 엔진을 그 모터죠. 모터를 개발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상온이 되면 더 쉬워지죠. 더 싸지고. KTX 이런 것도 뭐 다 자기 부상으로 가고 그럴 수 있죠. 네. 엄청난 거네요. 만약에 사실 진짜라. 만약에 네, 진짜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난리나 난 건데. 아 그러면 이제 그런 전열 제품 이런 것도 개념이 약간 좀 바뀌겠네요. 그 전열도 어쨌든 지금 저항을 이용해서 열 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전열 제품은 사실 저항이 높으면 좋잖아요. 있어야 이제 그건 네, 사실은 저항이 열이 나는 높으면 좋은 거니까. 거고.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초연도는 뭐 있겠고. 사용할 이유가 아 그래서 김기덕 박사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고 계세요? 제 의견이요. 네. 저 저는 사실은 부러워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일단 저 나가셔서 차까지는 저희가 안전하게 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다른 분은 안 하고 계시지? 근데 이게 되게 지금 이분들이 뭐 올해 연구해서 발표를 한 건데 네. 지금 뭐 논문들도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성급한 논문이라고 사실 생각하긴 해요. 며칠 만에 좋은 연구를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동의를 했다든지 그런 논문들은 저는 다 아직까지는 좋은 연구로서 그 연구 결과들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이제 발표하신 분은 20년 정도 연구하신 분이니까 네. 이분의 노력이 이제 뭐 충분히 있을 거고. 그쵸. 근데 지금 이제 검증하는 논문들은 뭐 한 며칠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로 제대로 검증했다고 보기 좀 어렵겠으나 많이 어렵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저는 살짝 이제 회의적인 게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데이터 자체의 뭐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는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보다 조금 낮은 면이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노이지하고요. 노이즈가 이제 많은 편이고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기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뭐 자기 이력 커브를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뭐 자기장을 막 여러 번 바꾸면서 그 자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증거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로 사실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 요 LK99를 만든 분들이 왜냐면 이분들이 정말 그 도자기 굽는 장인처럼 잘 만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료를 뭐 물리학자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측정을 정확히 해서 검증을 하면 이제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절차는 지금 진행이 안 됐군요. 서드 파티한테 그 시료를 줘서 그쵸. 그걸 가지고 검증한 데는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한국 초전도학회 이런 데서 시료를 뭐 제공을 받아서 하겠다고 저도 뭐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본 거지 실제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고요. 이제 전달이 돼서 뭐 기다 아니다가 꼭 이제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이는 거는 우리 박사님이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당할 뻔 아닙니다. 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니, 뭐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네. 20년 동안 계속 구리든 나비든 뭐 인이든 계속 진짜 도자기 굽듯이 네. 계속 반복한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무슨 뭐 어떤 딱 이론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새로운 물질이라는 건
이 조합 저 조합을 계속 그리고 이 컨디션 저 컨디션 계속 20년 동안 그 지하에서 계속 한 거다. 맞아요. 그래서 딱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발견이 됐다. 그럴 그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에서도 안 되고 일본에서도 안 되고 독일에서도 안 된 걸 우리가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아예 봉쇄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는 어떠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제가 아주 살짝 회의적이라고 한 거는 왜냐면 제가 직접 측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를 가지고 얘기한 거지 실제로 뭐 그분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모르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공한 고온 초연 도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200도? 네, 200 영하 정말 200 도. 200도 70도 네. 올렸는데도 말도 안 된다. 정말 막 문매를 맞았는데 네. 이게 성공을 하고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다 이것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전세 물리학자, 화학자, 재료과학자 전부 다 1980년대. 80년대. 네, 1980년대. 그래서 막 학회에 사람이 막 새벽까지 앉아가지고 강의 듣고 막 우드스탁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정도로. 물리학계 우드스탁이다. 네, 물리학계 우드스탁이다 그렇게 그럼 할 또 정도로. 어떤 사람이 150도 하면 또 그렇게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근데 뭐. 그게 영하 270도에서 200도까지 내려갈 때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250도도 되고 230도도 되고 그러다가 200도까지 된 거예요? 아니면 200도 딱 거기서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마다 달라요. 뭐 어떤 물질은 네. 뭐 예를 들어 그죠? 어떤 물질은 딱 영하 200도에서 저항이 0으로 뚝 떨어지는 뭐 그런 물질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위의 온도에서는 그냥 금속인 거예요. 200도짜리 네. 걔는 그러면 인간이 만든 물질이에요? 아니면 원래 있던 어떤 것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거죠. 네. 조합해서 만든 거잖아. 그렇죠. 인간이 뭐 예를 들어 YBCO라고 하는 물질은 뭐 이트리움, 뭐 바리움, 구리, 산소 이거를 네네네. 이제 잘 조합해서 그러니까 그 조합을 만든, 잘해서 네. 만든 게 200도라면 낮추는 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네. 어쩌면 그죠? 조합을 그러니까 잘하면 저도 이제 그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가능성을 없겠다.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면 저희가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가 나온다면 네. 이거는 맞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네. 곧 밝혀지겠군요. 어쨌든 그 현재 LK99 만드신 분들이 이제 가장 뭐 잘 만드시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 레시피는 다 공개됐잖아요. 근데 레시피가 다 공개됐는데도 약간 이분들의 노하우가 있을 수 노하우가 있잖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한 분도 맞아요. 노하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분들이 시료를 이제 장인이니까 잘 만드셔서 그 공개하는 실제 방법. 측정하는 분들한테 제3자가 이제 측정을 해서 검증을 하면 정말 완벽한 검증이 될 그게 것 같습니다. 오픈된 건 뭐예요? 이 물질들의 비율까지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비율과 레시피가 사실 다 오픈이 돼 있는데 몇 도에서 굽고 몇 시간 기다리고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네. 이게 그럼 사실 어떻게 막 뭐 이게 네. 그럼 뭐가 노하우죠? 이렇게 막 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좀 저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온도를 예를 들면 100도에서 12시간 동안 식힐 때 이렇게 좀 불어주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식히나 이런 거 다 틀릴 수 있죠. 다양한 디테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파우더 재료를 어느 회사에서 샀냐, 뭐 얼마나 순도 높은 걸 샀냐, Q1에서 뭐, 샀는지. 그쵸, 뭐 어떤 석영관에 네. 넣어서 했냐, 뭐 어떻게 이 석영관을 닦았느냐 등등 되게 디테일이 많아서 약간 요 원래 합성이라는 분야가 조금 손을 탈 수도 있어서요. 그 이제 검증이 되면 이제 그 레시피와 그 노하우를 기술화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그쵸. 그거를 이제 엔지니어링의 그러니까. 반열에 올라가려면 사실 그게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아직은 이제 과학의 단계니까 손을 조금 탈 수 있죠. 그 200도에서 한 150도 정도까지 그러니까 올리면 네. 저항이 그만큼 비례적으로 줄어야 아니면 그냥 200도까지는 안 줄다가 갑자기 200도에서 확 떨어져요. 천천히 줄어듭니다. 천천히 줄어들다가 이렇게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온도에 따라서 천천히 줄어들다가 네. 그 200 전이 온도라고 하는 그 온도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요. 0으로. 갑자기. 네, 갑자기 0으로 뚝 떨어져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하게 쭉 가는 것 같으면 뭐 이렇게 150도도 어쨌든 경제성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영하 100도도 괜찮을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200도쯤에서 뚝 떨어지는군요. 뚝 떨어져요. 자, 근데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아서 이게 상온 초전도체일지는 않다. 예를 들면. 네. 그런데 반자성이 은 있다. 확실히 있다.
네. 그런 물질을 만들었다. 그러면 경제적인 의미 있겠네요, 뭐 그러면. 이거 반자성 물질이요. 네. 근데 현재 반자성 물질이 많아요? 얼마나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반자성 물질을 자기 부상이나 뭐 이런 걸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이는 있지 않아서 그 제가 또 사실 그런 반자성 물질, 그러니까 응용 쪽에 또 전공을 한 거는 아니라 얼마나 이게 응용 가치가 있는지 잘 학자시네.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네. 모른다고. 네. 다른 분 같으면 그거는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자성은 별로 없는데 네. 저항은 0이다. 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경제적 효과 있겠네요,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거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제가 봤을 때 저항 0인 게 훨씬 더 훨씬 더 어마어마합니다. 크고. 그렇죠. 네. 네. 저항이 0이고. 그렇죠. 자성은 사실 여러 물질들이 뛰는 게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저희가 초전도체는 뭐 좀 이제 어디 가서 초전도체 뭐라고 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저처럼 꿀먹으로 벙어리는 안 되실 겁니다. 자, 주식 오늘 투자하세요? 주식 투자요? 네. 많이는 하고 있진 않은데 그냥 조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초전도체 막 오르고 막 빠지고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거기 안 들어가셨어요?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서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갔으면. 근데 저는 초전도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아. 전공이 원래 좀 마이너한데 네.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한 40년 만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지금 생긴 건데, 그죠? 그렇죠. 네, 네. 초전도체. 그러니까 저 직업인으로서 그 전공자로서의 그 밸류도 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좋겠네요. 네. 사람들이 도대체 김기덕이 뭐 한대? 이런데 야 기덕이가 그거 한대잖아. 이렇게 되는 거 친구들끼리. 그렇죠. 우리 김기덕 박사님. 근데 참 인상도 좋으시고 저기 굉장히 좀 신중하면서도 또 방송을 잘하시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새벽 2시에는 꼭 데이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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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3프로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었을 것 같아요. 3프로와 함께 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 어?